뭐? 전문대 나왔다고 엄마 없이 자랐다고 무시하더니 내 회사가 대박나자 시누이 월급 350주라고. 이혼한 시누이 3개월 집에 얹혀 살리고 내 명품 다 빌려가고 남편 몰래 1,000만 원까지 뜯어갔는데 급기야 날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 결혼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원형 탈모 3개 생기고 머리카락 한 움큼씩 빠지던 그때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인생 최고로 행복합니다. 뭐라고? 전문대라고. 아이고.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그날 나는 남편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신다며? 편모 가정이야? 시어머니는 마치 불량품을 검수하는 사람처럼 나를 훑어봤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내 구두가 명품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을 것이다. 내 가방에 붙은 로고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빤히 쳐다봤다. 어머니, 그래도 지금 작은 회사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인데. 회사? 그걸 회사라고 하나? 직원이 몇 명인데? 5명? 그냥 자영업자지 뭐. 쯧쯧. 남편이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근데 화장은 왜 그렇게 진하게 하고 다녀? 우리 아들이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데. 좀 순수하게 생겨야 시집살이도 편한 법이야. 내 화장이 진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출근할 때 하는 베이스 메이크업에 립스틱 한 번 바른 게 전부였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모든 게 거슬렸던 모양이다. 그래도 결혼은 했다. 사랑이 전부일 수 있다고,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된다고 믿었다.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다. 남편은 퇴근하면 꼭 내 회사 근처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이면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어줬다.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남편의 말을 믿었다. 그때는 문제는 내 회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직원이 5명에서 10명이 됐고 곧 15명이 됐다. 대기업 프로젝트를 따내기 시작했고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남편 월급의 2배, 3배를 벌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묘하게 변했다. 요즘 사업이 잘 된다며?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돈 좀 번다고 남편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 나는 남편을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회사 이야기도 집에서는 잘 안 꺼냈다.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내 카드는 절대 안 쓰게 했고 생활비도 정확히 반반 냈다. 어머니, 그런 적 없는데요. 없긴. 바보여.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돈 좀 벌면 남편 무시하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너 같은 애 만나준 것도 감사해야지. 착하다. 그 단어가 나중에 얼마나 무섭게 다가올지 그때는 몰랐다. 명절이 지옥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부엌에 세워두고 온갖 일을 시켰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다른 올케들은 일찍 왔다가 일찍 가는데 나만 끝까지 남아서 설거지까지 다 해야 했다. 회사 사장이라며? 이것도 제대로 못해? 기본도 안 돼 있네. 역시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달라. 전을 붙이다가 손가락을 대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물집이 잡혔는데도 시어머니는 파스 하나 건네지 않았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나는 결혼하고 30년간 혼자 이 일 다 했어. 요즘 것들은 진짜 유약해. 남편은 거실에서 형제들과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손 좀 봐줘. 되었어. 엄마한테 파스 달라고 해봐. 어머니가 없다고 하세요.
그럼 약국 가서 사와. 나는 그날 밤 혼자 약국을 찾아 헤맸다. 명절이라 문 연 곳이 거의 없었다. 1시간을 걸어서 겨우 24시간 약국을 찾았고 화상 연고를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내가 없는 동안 아무도 내 빈자리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왔어? 그럼 설거지 좀 해. 설거지통이 꽉 찼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야, 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안 되면 되게 만들고. 무슨 일이신데요? 혜정이 친구가 애 돌잔치 한대. 근데 혜정이가 감기 걸려서 못 간대. 내가 대신 가서 축의금 전해주고 와. 50만 원 들어있으니까 잘 전해줘야 돼.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에 중요한 미팅이. 미팅? 그게 시댁 일보다 중요해. 너 진짜 버릇없게 구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부탁 한두 번 했냐? 부탁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그리고 가면서 우리 집 김치 좀 가져가. 김장한 거 냉장고에 있으니까 김치통 2개만 가져가. 요즘 물가 비싸서 김치 사 먹기 힘들다며? 나는 김치를 담가본 적도 없었다. 혼자 사는 직장인으로 바쁘게 살다가 결혼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다.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살림 하나도 모르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해? 뒷바라지. 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아니라. 그날 나는 미팅을 취소했다. 수천만 원짜리 계약이 걸린 미팅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부탁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 말하면 엄마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했을 리 없다고 할 게 뻔했다. 돌잔치장에서 나는 완전히 이방인이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도 아무도 몰랐다. 축의금을 전해주고 급히 나오려는데 시누이 친구가 나를 붙잡았다. 언니가 못 오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형부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혜정 씨 올케고요. 아, 그럼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요, 저 혼자요. 그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시댁 심부름꾼 정도로 본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직원이었다. 대표님 미팅 취소하니까 클라이언트가 되게 화내셨어요. 다음 미팅 일정도 안 잡히고 이 프로젝트 넘어갈 것 같은데요. 수천만 원이 날아갔다.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물었다. 엄마 부탁 잘 다녀왔어? 응. 근데 오늘 미팅보다 가족이 우선이지. 엄마가 부탁하신 건데 당연히 가야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결혼을 잘한 걸까?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이 모든 걸 참아낼 수 있을까?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야, 너 회사에 사람 뽑는다며? 우리 딸 좀 취직시켜줘. 이혼하고 일자리 없어서 집에만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 시누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한 그 시누이. 어머니, 저희 회사는 디자인 전공자만. 디자인이 뭐가 어렵다고. 그냥 컴퓨터 만지면 되는 거 아냐? 우리 딸 컴퓨터 잘해. 학교 다닐 때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도 땄어. 그게 아니라 저희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그런 거 입사해서 배우면 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시누이 하나 취직 못 시켜줘? 너 돈은 얼마나 잘 버는데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혜정 씨 취직시켜달라고 하시는데. 그래. 혜정이 요즘 힘들거든.
이혼하고 일자리도 없고. 당신 회사 크니까 한 명 더 뽑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근데 우리 회사는 전공자만. 그렇게 깐깐하게 굴지 마. 가족인데. 그리고 혜정이 똑똑해. 금방 배울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은 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 한 명을 뽑는 게 얼마나 신중한 결정인지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월급 350 정도는 줘야 한다고 하시던데. 350? 신입이 350을 받아? 혜정이가 신입은 아니잖아. 경력 있고. 무슨 경력? 전 회사 다닐 때. 그게 몇 년 전인데. 그리고 디자인 회사도 아니었잖아. 말다툼 끝에 나는 결국 혜정을 만나기로 했다. 거절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다. 혜정을 만난 날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포트폴리오도 없이 왔고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했다. 저는 컴퓨터 잘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할 자신 있고요. 혹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 다뤄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한숨을 사겼다. 저희 회사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대신 제가 아는 회사 중에 사무 보조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월급이 200 정도인데. 혜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200? 그 돈 받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350 준다고 했다고 말 안 했어요? 그건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아, 진짜. 시누이 하나 챙겨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말고.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야, 너 우리 딸한테 200 주겠다고 했다며? 너 미쳤어? 그걸 돈이라고 줘? 우리 딸 무시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 회사 신입도 250에서 시작하는데. 신입이랑 우리 딸이랑 같아? 우리 딸은 경력 있어. 그리고 시누이 아냐? 가족 아냐? 가족한테 그렇게 박하게 구는 거야? 전화는 30분간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얼마나 버릇없는지, 얼마나 가족을 무시하는지 주구장창 늘어놓았다. 너 그렇게 나올 거면 우리 딸 내 집에서 지내게 해. 그리고 거기서 재혼 준비시켜. 어차피 너 집 넓잖아. 전화를 끊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혼한 시누이를 우리 집에서 재혼 준비를 시키라고. 미친 소리였다. 하지만 더 미친 건 남편이 그날 밤 진지하게 물어본 것이었다. 우리 혜정이 좀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 안 될까? 한 달만. 딱 한 달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한 달만. 남편의 말을 믿은 내가 바보였다. 혜정이 집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혜정이 큰 캐리어 2개와 쇼핑백 여러 개를 끌고 서 있었다. 언니 미안해요. 엄마가 오늘 당장 나가라고 해서. 뒤에는 시어머니도 서 있었다. 야,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짐 좀 들어가게 비켜. 우리 딸 힘들잖아.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옆으로 비켰다. 혜정은 거실로 들어와 짐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쳤다. 어제 내가 청소한 거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다. 언니, 어느 방 쓰면 돼요? 방은? 안방하고 작은 방밖에 없는데. 작은 방은 제가 서재로. 그럼 그 방 쓸게요. 어차피 언니는 낮에 회사 가잖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래, 너 낮에 회사 가니까 방 안 쓰잖아. 우리 딸 좀 편하게 쉬게 해줘.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머니, 그래도 그것도 안 돼? 시누이한테 방 하나 내주는 것도 아까워. 너 진짜 이기적하다. 우리 아들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박하게 굴어. 결국 내 서재는 혜정방이 됐다. 내 책들과 작업 자료들은 안방 구석으로 옮겨졌다.
언니,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냉장고에 계란이랑 빵 있어. 그걸로 먹으면. 에이, 그런 거 말고요. 언니 요리 잘하잖아요. 명절 때 봤어요. 뭐 좀 해줘요. 미안한데, 나 지금 출근 준비 중이라. 출근이 중요해요? 시누이가 중요해요? 밥 한 끼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시어머니가 또 끼어들었다. 그래, 밥 한 끼 해주고 가. 너 어차피 사장이잖아. 좀 늦게 출근해도 되잖아. 그날 나는 회사에 1시간 반 늦게 도착했다. 혜정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해주고 밥까지 차려줬다. 혜정은 숟가락을 들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짜. 너무 짜요. 그리고는 반도 안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더 엉망이었다. 아침에 먹던 그릇이 그대로 식탁 위에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다. 소파에는 혜정의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언니 왔어요? 배고파요. 저녁 뭐 먹어요? 혜정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오늘 좀 피곤해서. 배달시킬까? 배달? 매일 배달시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살이 찌지. 언니가 제대로 된 밥을 안 해주니까. 남편 살이 찐 것도 내 탓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혜정 씨가 좀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집이 너무 엉망인데. 혜정이 지금 힘든 시기잖아. 이혼하고 우울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쓴 건 자기가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집에 있을 때 치워주면 되잖아. 혜정이는 지금 재기할 힘을 모으는 중이야. 재기할 힘을 모으는 중. 그 말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혜정은 집에서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 빨래도 청소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거나 TV를 보거나 낮잠을 잤다. 언니, 내일 미용실 가야 하는데 돈 좀 빌려줄래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30만 원? 머리도 해야 하고 네일 아트도 해야 하고. 재혼하려면 자기 관리를 해야죠. 3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혜정 씨, 그런 건 나중에 취직하고 나서. 취직? 언니가 취직 안 시켜주잖아요. 200만 원짜리 자리 소개해주면서 무슨 취직을 해요? 결국 나는 30만 원을 줬다. 다음 날 혜정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머리는 화려하게 염색돼 있었고 손톱에는 반짝이는 젤네일이 발려 있었다. 어때요? 예쁘죠? 응. 예쁘네. 그치? 역시 돈 들이니까 달라요. 언니도 좀 꾸미고 다녀요. 우리 오빠가 언니 스타일 별로라던데. 남편이 내 스타일이 별로라고 했단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혜정 씨한테 내 스타일이 별로라고 했어? 아, 그게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당신 옷 스타일이 좀 수수하긴 하잖아. 수수해? 응. 뭐 항상 검은색이나 회색 입고 좀 더 화려하게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나는 회사 대표였다. 직원들 앞에서 클라이언트 앞에서 신뢰감을 줘야 했다. 화려한 옷은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화려하게 입을 수가 없어. 그래도 집에서라도 좀 예쁘게 입으면 좋지. 혜정이 오늘 입은 옷 봤어? 딱 여자답더라. 여자답다. 나는 여자답지 않다는 말이었다. 2주가 지났다. 혜정은 여전히 집에서 빈둥거렸다. 구직 활동을 한다는 말은 입에도 안 올렸다. 대신 데이팅 앱을 깔아서 남자들과 채팅을 했다. 언니, 오늘 소개팅 나가는데 옷 좀 빌려줄래요? 내 옷은 혜정 씨 사이즈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입어볼게요.
언니 옷장에 좋은 거 많던데. 혜정은 내 허락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가 아끼는 브랜드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보더니 거울을 봤다. 딱인데? 이거 빌려갈게요. 그건 안 돼. 그거 중요한 미팅 때 입으려고. 에이, 언니 옷 많잖아요. 하나쯤 빌려주지. 너무하네. 그리고는 내 블라우스를 입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혜정이 들어왔을 때 블라우스는 얼룩이 져 있었다. 와인을 쏟은 것 같았다. 혜정 씨, 이거. 아, 미안해요. 소개팅 하다가 실수로. 세탁소 맡기면 되죠? 이거 실크인데. 드라이 클리닝해도 얼룩이 안 빠질 수도. 그럼 새로 사면 되잖아요. 언니 돈 많잖아. 옷 한 벌쯤이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3주가 지났다. 혜정은 점점 더 뻔뻔해졌다. 내 화장품을 몰래 썼고 내 구두를 신고 나갔다. 한 번은 내가 아끼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간 적도 있었다. 혜정 씨, 그 가방. 빌려 쓰는 거예요. 소개팅 나가는데 좋은 가방 들어야죠. 언니는 이해해 주겠죠? 이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 카드를 몰래 쓴 것이었다. 어느 날 카드 청구서를 확인하는데 이상한 내역들이 잔뜩 찍혀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여보, 이거 뭐야? 남편이 청구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아, 그게 혜정 씨가 쓴 거야? 혜정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카드를 잠깐 빌려줬는데. 잠깐? 이게 250만 원이야. 혜정이가 갚겠다고 했어. 취직하면. 취직은 언제 해? 벌써 3주가 지났어. 당신이 너무 야박하게 구니까 혜정이가 취직을 못하는 거 아냐? 나 때문에 혜정이 취직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다. 아니,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나는 화를 냈고 남편은 혜정을 감쌌다. 혜정이는 지금 힘든 시기야. 이혼하고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당신이 좀 이해해줘야지. 이해.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데. 방도 내주고 밥도 해주고 옷도 빌려주고. 그런데 이게 뭐야? 내 물건 함부로 쓰고 당신 카드로 250만 원을 쓰고. 그 정도는 가족이니까. 가족? 나도 당신 가족이야. 근데 왜 혜정 씨만 가족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혜정은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편하게 눌러앉았다. 언니, 오늘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집들이 겸해서. 뭐? 여기가 혜정 씨 집이야? 에이, 언니 좀 쫀쫀하네. 친구들한테 오빠네 집 자랑 좀 하고 싶어서요. 우리 오빠 좋은 데서 사니까. 그날 저녁 혜정은 친구 3명을 데려왔다. 그들은 집 안을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와, 여기 진짜 넓다. 부러워. 언니, 남편 잘 만났네. 여기 평수가 어떻게 돼? 혜정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30평대? 우리 오빠가 결혼 전에 산 거래. 거짓말이었다.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었다. 남편과 반반 냈지만 내가 더 많이 냈다. 언니는 복 받았다. 그치? 혜정 친구들이 나를 보며 웃었다. 마치 내가 남편 덕에 잘 사는 것처럼.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혜정이 나를 노려봤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망신?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 우리 오빠 월급도 들어간 집인데 무슨 언니 혼자 산 것처럼 말해요? 내가 더 많이 냈어. 그건 인정해야지. 혜정이 벌떡 일어났다. 진짜 언니 너무하다. 돈 좀 번다고 우리 오빠 무시하고. 우리 엄마 말이 맞네.
언니 진짜 버릇 없어. 그리고는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나를 쏘아봤다. 당신 왜 혜정이 친구들 앞에서 그랬어? 뭘? 집이 당신 돈으로 산 거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사실인데. 사실이어도 그렇게 말하면 혜정이가 창피하잖아. 내가 창피한 건 상관없어. 당신은 강하잖아. 강하다. 그 말이 나를 더 무너뜨렸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야, 너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한 거야? 친구들 앞에서 망신 줬다며? 어머니,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 사실? 가족끼리 무슨 사실을 따져. 너 진짜 인간성이 문제야. 돈 좀 번다고 우리 식구들 다 무시하고.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 만나서 불쌍해 죽겠어.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너무해. 너야말로 시누이한테 방도 내주고 밥도 해주고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냐?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주면서 며느리 자격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스트레스로 속이 뒤틀렸다. 거울을 봤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다. 원형 탈모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결혼은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혜정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다.